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연말 잘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타 랠리가 과연 와줄까요? 일단 오늘 시장 봤을 때 대형주가 잘 가주는 느낌. 역시나 삼성전자, 특히나 SK 하이닉스 쪽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은 팔자의 흐름을 반도체에서는 보이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장이거든요. 시장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에겐 있는가 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대형주가 잘 가다 보니까 중소형주, 아우가 따라가는 그런 양상을 패턴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오늘 시장 배당락일 이후에 배당 기대감으로 유입됐던 자금이 일부 이탈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가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좀 주시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그 패턴에서 좀 눈여겨볼 것은 반도체, 방산, 로봇, 바이오 이쪽에 좀 매수세가 붙거든요. 그 이유가 배당 수익률이 기대가 어느 정도 좀 낮았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 배당락 일 이후의 흐름과도 맞물려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나 삼성전자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고 12만 원 선을 터치하는 흐름들도 있었고요. 일찌감치 오늘 아침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일단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5만 5천 원으로 올려잡았고, SK하이닉스는 88만 원으로 상향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원래는 내년 영업이익이 한 80조 원이었는데 이게 밴드 상단으로 봤을 때 130조 원 이상도 바라보는 선까지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 영향 때문에 목표 주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듯합니다. 일단 두 기업, 그러니까 양대 산맥의 목표 주가를 올린 가장 뚜렷한 이유는 내년에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포인트를 좀 뒀습니다. NH투자증권의 리포트였고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이익, 제가 기준선의 상단은 한 13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NH투자증권은 115조 원 정도를 바라보더라고요. 이거는 1년 사이에 170% 정도 성장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가만 보면 국내외 증권사도 그렇고 해외 매체도 그렇고 HBM에 대한 자신감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긍정론을 펼치던데, 그를 봤을 때 HBM 매출은 1년 사이 100% 넘는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출하량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는다면 워낙 고부가 가치 수익성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더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의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겠죠. 메모리 가격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기타 사업부가 상대적으로 못해도 그걸 메워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한편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부분의 성장이 전사의 실적을 쭉 이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SK하이닉스도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8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영업이익단에서 보면은 105조 원, 이거는 내년 영업이익입니다. 1년 사이에 133%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HBM 워낙 절대 강자였는데 1년 사이 그런 부분 1등이었기 때문에 성장률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37%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용 SSD 저장 장치 그리고 HBM의 경쟁력, 역시나 AI 확산 구조에서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함으로써 긍정적인 패턴, 특히나 내년 실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런 부분을 또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SK하이닉스 오늘 5%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는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거, 12만 원 터치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이 흐름은 정말 놓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서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엔비디아가 29조를 뭔가 질렀다고 하는데 그게 그록이거든요.
그게 실체가 뭘까에 대한 궁금증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룹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성능 AI 가속기 칩을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수는 아닌데 사실상 인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룹이 마지막으로 투자 유치 관련해서 몸값을 평가가 받았을 때 그게 9월이었는데 기업 가치가 한 6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인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200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9조 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통적인 방식의 인수는 아니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M&A가 아니고 기술, 그러니까 핵심 기술을 가져오는 거, 라이선스, 그리고 핵심 인재를 영입하는 거. 그래서 기존 인수와는 좀 다릅니다. 핵심의 뭔가 기술과 인재를 갖다가 쓸어 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인재 영입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그록 창업자이자 CEO인 조너선 로스와 사장을 이제 영입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이제 그록 같은 경우에는 독립법인으로 있는 거고요. CFO가 경영을 이어간다라는 점에서 일반 인수와는 좀 다르다라는 걸 아실 것 같고요. 이걸 보고 시장에서는 비독점 라이선스 구조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인즉슨 시장의 반독점 이런 부분을 이제 규제하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려는 의도이다. 이렇게도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록이 고성능 AI 가속기 칩 설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엔비디아가 29조를 질러서 그록을 사실상 인수를 하려고 하느냐, 이걸 보면은 저전력, 고성능, 출원용 AI 칩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이건데 우리가 떠올려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서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자잖아요. 그런데 그록 같은 경우에는 추론 관련해서 AI 칩을 이제 설계하기 때문에 추론 영역에서 특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막대한 현금을 써서 미래의 경쟁자를 자신 안으로 흡수하는 그런 의도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원래 AI에는 훈련이 강했는데 이제 추론 이런 부분까지 흡수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 강자의 힘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추론형 칩 관련해서 자체 생태계를 채우려고 하는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이 그동안 발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인텔, 퀄컴 해당되겠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리벨리온 있고 퓨리오사 AI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추론칩 생태계 전략을 굉장히 써왔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그록을 사실상 인수하면서 또 다른 전략 시험대에 놓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그록의 사실상 인수 이런 이슈를 보면서 추론용 AI 칩 시장 파이를 이렇게 넓게 키우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리벨리온, 퓨리오사 AI에게는 약간은 좀 긴장감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그록 사실상 인수, 그러니까 핵심 그 인재와 핵심 기술 라이선스만 가져오는 그런 형태인데요. 200억 달러가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대 인수는 사실 2019년 이스라엘계의 그 설계 그 반도체 기업인 멜라녹스 7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게 전통적인 인수였다면 거의 30년 만에 굉장히 큰 규모의 빅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 42% 뛰었고요. 그리고 생성형 AI 그 시장의 훈풍이 이루어진 지 이후 2022년 말 이후 13배가 뛰었습니다. 제가 이후 앵커 브리핑 때 올해 S&P 500 기준 기업들의 수익률 탑 10을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런 흐름에서 발맞춰서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는 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전선 뛰고 전선의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요.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괜찮고 그런데 로봇주도 힘을 좀 얻는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CES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IT 박람회라고 할 수 있겠죠. CES 2026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AI 홈 그리고 로봇 기술 경쟁이 본격화된다라는 부분에서 올 한 해에는 AI 그리고 역시 로봇
로보틱스가 화제의 중심이 되겠구나라는 걸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혁신상을 싹쓸이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거의 절대 다수, 거의 절반을 싹쓸이했고요. 최다 수상국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CES 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미국 다음에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발전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CES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로봇 관련주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 밑에 기업도 있겠지만 딱 세 개만 보면 LG전자입니다. 가사에서 그 노동에서 해방을 해준다라는 비전 아래 손 5개에 달린 로봇, LG 클로이드를 좀 공개한다고 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이후에 발빠르게 로봇 시장 경쟁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첫 실물을 여기에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CSAI의 최고 혁신상 게다가 로봇 공학 혁신상을 싹쓸이 했는데 스킨 엔고가 바로 그 주인공이거든요. 그걸 CES에서 공개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성형 AI 패턴에서 실행형 피지컬 그러니까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되고 에이전트 AI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전환기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CES, AI와 로봇으로 대변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 로봇에 대한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을지 관심 포인트입니다. 그걸 반영해서 오늘 시장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11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듣고 나서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우리 시장 10시 11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코스닥보다 코스피 쪽으로 상승 탄력이 더 좋습니다. 연말 연초 랠리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안에서 반도체 투톱이 강하고요. 이외에 전선주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도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4,140선 부근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4,200선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4,198선 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지금 일중 최고점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대형주 위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 조금 더 자세한 시장 흐름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AI 밸류체인 단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오르면서 오늘 프리마켓에서 12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써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1만 9천 원 선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64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5.68%가량 오르면서 63만 원 선 넘어선 모습 지나가고 있고요. 최고치가 64만 6천 원인데 오늘 이를 넘어설 수 있을지도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강한 데에는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될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도 있겠죠. 전장에서 노무라증권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6만 원 그리고 88만 원으로 각각 높여 잡았는데 오늘도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삼성전자는 15만 5천 원으로 SK 하이닉스는 88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일단 영업이익 단에서 내년 큰 폭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고 디램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HBM의 수요 폭발이라든지 계속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게요. 우주항공 섹터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투자 경고가 해제되었기 때문으로 풀이 되는데요. 오늘부터 대형주 시총 100위단 안에서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그러한 세칙이 지금 거래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경고 자체가 붙지가 않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8%가량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붙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소식이 있는데 달 착륙선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2032년에 이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달 착륙선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항우영과 함께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8%가량 급등 중이고요. 우주항공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데 지금 LIG 넥스원 그리고 한화 시스템, 한국항공우주까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5.27%가량 급등, LIG 넥스원도 6.66%가량 오름세고요. 현대 로템까지 4.89%가량 오르면서 오늘 시장에서 우주항공
우주항공 섹터가 반도체와 함께 가장 큰 상승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좋습니다. 구리 가격이 연중 최고치 부근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은동 가격이 일제히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구리 가격도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연일 폭등하면서 연초 대비해서 46%가량 가격이 올랐는데요.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제조사 측에서 구리를 빠르게 매입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광산들이 쉬어감에 따라 공급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선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의 상승이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함께 붙고 있습니다. 특히 L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사에서 이 동 가격의 상승과 함께 내년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를 함께 입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7.56%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전선 관련해서 LS 일렉트릭까지 3.3%가량 상승,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까지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는 점 좀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악재성 소식이 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FBPS와 공급 계약 해지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드와 함께 이 전기차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공급 계약을 해지한 건데요. 이에 따라 LG 에너지 솔루션 이달에만 포드와 FBPS를 합치면 13조 5천억 가량의 공급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주가가 2%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유한타증권에서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익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리포트를 냈고요. 앞으로 이렇게 악재성 소식이 모두 해소된 만큼 앞으로의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리포트를 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1.96%가량 빠지고 있는데 이 외에 2차 전지들은 지금 좀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0.87%가량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당락일인데요. 관련된 종목들 지금 고배당주들은 조금 시세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삼성생명보험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고배당주들은 오늘 조금 낙폭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KT 같은 종목도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데 고려아연도 5% 넘게 튀어오르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특징적인 섹터가 있습니다. 로봇 관련 섹터가 장 초반 대비해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일단 CES 2016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로봇주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최초로 시연한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 이와 함께 로봇에 관련된 기업들의 매수세가 오늘도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48%가량 상승, 로보티즈, 클로버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하이젠 RNM이 7%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들 최근 들어서 좀 로봇주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전반적으로 초록불 켜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고요. 유일 로보틱스도 3.82%가량 강세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또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단이 좀 특징적으로 좋은데 파마리서치가 3%가량 오름세고요. 메지온도 7.56%가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이 2% 넘게 오름세입니다. 전장에서 이 기술 수출 계약을 위한 옵션 계약을 미국 제약사와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점이 좀 오늘 증권사에서 긍정적이다라는 리포트를 냈고요. 오늘 2%가량 오름세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단도 좋은데요. 삼천당 제약 3%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 D&D 파마텍도 2% 넘게 오름세입니다. 일단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먹는 비만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정을 FDA 승인을 받았고 내년 1월 초에 이를 미국에서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제히 초록불 켠 종목들이 많고요. 다만 오늘 좀 특징적으로 오르는 섹터는 로봇 관련된 섹터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시장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보다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6%가량 오르면서 4,195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200선 돌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4,198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지금 일중 고점 부근을 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6%가량 상승이고요. 92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이 600선을 넘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코스피 200, 그러니까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의 상승이 눈에 띄는 하루고요. 2% 넘게 오르면서 6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순매도였는데 지금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6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595억가량 사들이면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 매수폭을 점차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3천억가량 팔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기관의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2,600억가량 사들이고 있는데 오늘 3천억가량 사들였던 개인이 조금씩 이 매수폭을 줄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주체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 코스피 시장은 매수로 전환이 됐지만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의 순매수가 2천억 넘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2025년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올해 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담는 그런 토론방에 가보면 올 한 해 여기 보면은 메모리가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메모리 때문에 그래도 뭐 어렵긴 했습니다만 메모리 때문에 수익을 냈고 그리고 투자 공부할 재미도 있었다. 이런 의견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인상적이었고요. 일단 올해는 메모리가 왕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베이스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에게 자료를 얻어서 좀 분석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8%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최근 7년 중에 6번 정도 연간 15% 이상 올랐다고 하니까 S&P 500 지수에 투자하신 분들은 또 꽤 괜찮은 수익률을 거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대감만으로 오른 고평가 관련주는 뒷심이 꽤 부족했던 흐름들 나타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또 투자 지침 교훈을 준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 없는 테마주가 그렇습니다. 오라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 확실히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실적 이런 부분으로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우주 관련주도 이런 부분에서 매물 출회 그리고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 있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올해 S&P 500 최고 성과주 탭 10을 가려봤습니다.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근데 1등이 웨스턴 디지털로 올해 300%의 수익률을 냈다. 굉장하죠.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더 잘 나가면서 230% 성과가 있었네요. 시게이트 대용량 HDD 하드디스크 전문 기업인데 이 종목이 3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엔비디아, 팔란티어는 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라는 수식어를 단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화려한 AI 관련주보다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시게이트 같이 데이터 스토리지, 저장하는 그런 메모리 관련주가 결국은 1등을 차지했구나. 그래서 메모리가 왕이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는 그런 요즘의 흐름 속에서 뉴몬트라는 종목이 184%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값이 오르면 수혜주이잖아요. 세계 최대 금 생산 기업이니까 이런 관련주도 탑10 안에 무려 5등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메모리 관련주가 탑을 차지했다. S&P 500 관련주 치열한 승부 끝에 1위를 차지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년 이제 AI 시장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습니다. 예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의 행보를 비로소 내년 3가지 축이 뭔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AI 투자 패러다임은 전환이 됐고 첫 번째, 대규모 자금 유치, 두 번째, 인프라 구축, 세 번째, 현금 창출 국면의 기업들로 나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픈AI와 엔트로픽 같은 민간 AI 기업들이 올해 굉장히 많은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역시 대규모의 자금을 유치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경우에 막대한 자본을 지출을 해서 인프라 구축 시도를 했잖아요. 역시나 내년 역시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인프라 구축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이 AI 인프라 수혜 기업들 현금 창출하는 그런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당당히 투자자들의 심리에 보답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 현금 창출 기업이 누구인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메타나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모델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자산 경영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머리는 컸습니다. 그러니까 몸집은 가벼운데 머리로 승부하는 기업들이었다면 이제는 자산 집약적 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메타 그리고 구글 같은 기업들이 GPU에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몸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머리만 갖고 쌓았던 기업들이 이제 거대한 자금을 유치해서 투자하기 있기 때문에 자산 집약적 기업이 되고 있다. 그래서 모델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AI 버블 경고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팅주가 언급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분기 기술주가 변동이 좀 심했습니다. AI 투자 초기 국면에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고 시시각각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돈 쓰는 기업이 누구인지, 돈을 썼는데 제대로 수익 창출하는 기업이 누구인지 확연하게 갈려서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옥석 가리기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요 리스크 잘 보셔야 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진 압박입니다. AI 관련해서 성공하려는 마음은 알겠으나 자본을 지출하면 그에 맞는 수익성을 내야지 투자자들이 안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에 투자자들은 항상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가상각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내년에 AI 하드웨어의 감가상각이 이익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내년에 벌어들인 이익에서 일정 부분 깎여나갈 수 있음을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채 의존도인데요.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그만큼 탄력, 주가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패턴으로 변화할 거고 세 가지 주요 리스크가 있다는 점 꼭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신고가 쓰면서 12만 원 터치했고 SK하이닉스는 5에서 6%대 강세 63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오늘 NH투자증권에서 88만 원 목표주가 상향 소식도 알렸고 SK스퀘어 동시에 뜨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날입니다. 그런데 NH투자증권에서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보다 더 잘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3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SK스퀘어를 잘 뜯어보면 순자산 가치에서 최대 비중이 SK하이닉스입니다. 이걸 봐도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상승하고 할인율이 축소될 만큼 SK스퀘어 몸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걸 NH투자증권에서는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가 주식 전체 시총의 10%를 상회하면서 뭔가 조금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투자 한도 확대 적용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긴 했습니다만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사기는 현실적으로 약간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SK스퀘어를 활용해서 반도체 비중 확대를 하는 것이 더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는 유효하다는 게 이 증권사의 의미였고요. SK하이닉스는 전 제품군에서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HBM의 수요 이런 부분은 잘 아실 것 같고 디램과 낸드 출하량 그리고 판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몸값을 SK스퀘어가 받아갈 가능성 그 구조적인 면모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SK스퀘어는 주주 환원도 확대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작년은 2천억 원이었고 올해는 1천억 원이었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자사주 2천억 원 정도 취득 결정
그 예고가 돼 있는 바 있습니다. 게다가 드리머스 컴퍼니나 인크로스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앞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든든한 자금을 또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서 또 SK하이닉스 잘 나가면 좀 배당금 유입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흐름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정리했습니다. SK하이닉스 잘 가고 있지만 그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종목 SK스퀘어라고 얘기했으니까 목표 주가 상향 이유에 대해서 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선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뛰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력망 구축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지 그 배경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전력망 통제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국은 각 주에서 갖고 있는데 1953년부터 법이 제정돼서 그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뺏어서 연방정부가 갖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속도가 굉장히 전례 없이 빠르게 지금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줄여서 그냥 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빠르게 신규 규칙을 제정해서 가져가 가라 이렇게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식 에너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 주가 전력망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데 연방 정부에서 가져오겠다. 뭔가 효율을 생각한 듯합니다. 그리고 뭔가 AI 시대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전력망 계약에서 속전속결로 끝내서 우리는 이 주도권을 다른 세계의 국가에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일단 장점은 구글, 아마존, 오픈 AI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빅테크들 데이터 센터 건립 굉장히 요구하니까 그 건설 속도가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정부에서 이걸 가져가면 그리고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을 눈여겨보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시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론도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연방 권력 찬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빅테크에게 전력을 몰아주면 일반 가게 쪽에는 전기료 인상 부담감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가 법적 소송이 날 것이고 결국 데이터 센터 확장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전력망에 대한 굉장히 욕구가 넘치고 있죠. 왜 이런지. 그게 내년도 투자에 또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중국 매체의 분석 기사였거든요. 이걸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2차 전지 주 관련해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고 가면 갈수록 그 주장이 좀 선명해지는 듯해서 다시 한번 요거를 갖고 왔습니다. 물론 한국투자증권과 그 다음에 나온 증권사 역시 오늘 아침에 그 증권사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안 좋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을 유지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내년에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는데 뭐 전기차용 배터리의 수요가 급격히 둔화되는 건 알겠습니다만 골자는 배터리 ESS 시장이 이 부분을 막아줄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배터리 ESS 시장의 성장 기대감도 지금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쪽에서 보는 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쪽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주고 살 바엔 테슬라 산다. 그러면은 다른 전기차 안 사고 전체 수요는 테슬라에 집중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연결고리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왜곡된 시장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이게 전체적으로 물을 흐릴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차 전지 좋지 않게 봤는데 하나증권에서는 알겠는데 1월 악재였을 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근거를 역시 LG 엔솔의 시총에서 봤습니다. 시총이 지금 80조 원인데 악재가 지금 많이 껴서 많이 내려가서 지금 저평가 국면이라는 거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LG 엔솔에서 지금 이달만 13조 이상의 계약 해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고객사와의 그런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는 건 매출에 큰 타격이 없다라고 봤고 오히려 테슬라 그 제품과 그리고 세액 공제 이런 부분을 포함했을 때
그런데 순이익 ESS에서 3조 원 정도 방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간 현재 주가, 1월 악재 이런 부분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런 분석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형주가 조금 더 승기를 잡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연말 전략 필요한데요.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은 배당락이 있는 날입니다. 올해를 주도했던 요 조방원 쪽에서 방산주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외했던 것들에 대해 한풀이 하듯이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큰 그림에서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큰 그림에서 내일이 이제 납회일이기 때문에 내일을 노리고 오늘 주가를 미리 끌어올린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내년장에서 시장을 리드할 것은 시장 자체가 크게 증가하는 조선주와 원전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는 올랐을 때 차익 실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내년 CES 2026에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선취매가 유입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내년 중에 IPO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로봇 부품주에 묻지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5천 원부터 지금 4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대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원익 로보틱스라고 계열사가 있는데요. 이게 메타와 로봇손을 함께 개발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하이젠 RNM과 사면, 유로메카, SBB테크, 우린 BTS, 해선 에어로비틱스 같은 로봇 부품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트럼프 관세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온전선과 대한전선, 대원전선 같은 구리 가격 상승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에 별로 좋지 않게 본 시각들이 많지만 2차전지에 대해서는 전기차 캐즘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LG 엔솔이 계속 관련된 계약들을 취소시키면서 이런 부분이 뭐 말 그대로 올해 그 실적 매출액 전체 50% 정도 되는 만큼의 수주가 날아갔다고 보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캐즘은 벌써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주가 반영은 이미 대부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LG 엔솔이 이번에 취소한 계약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취소입니다. 그리고 이보다는 이 취소된 물량, 전기차 배터리 물량을 취소하고 ESS에 대한 물량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의 개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2차전지 쪽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웨이버가 대장주이고 SOS랩이나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것이 뒤를 받쳐주고 있는데요. 이런 자율주행도 나름대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진 해가 내년이 될 겁니다. 여기다가 반도체,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이 AI 때문에도 지금 쇼테이지가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 그대로 옛날 말대로 하면 트럭을 공장에 갖다 놓고 부르는 그대로 현찰을 주고 사오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이게 말 그대로 이 시장에서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부르는 값에 이 고객들이 이 반도체를 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인 전반에 대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현금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생산량도 늘어나고 반도체 소부장 전반에 걸쳐서 돈이 넘쳐 흐르는 시대가 내년이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선취가 먼저 들어오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내년 2026년은 AI를 중심으로 놓고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AI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전력망, 이런 것들을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이렇게 내년 시장은 AI를 중심으로 놓고 이 종목을 찾고 투자를 하셔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섹터를 잘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특징주는 뭘 가져가면 좋을지 관심주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이 어떠한 종목이나 어떤 섹터에 대해서 매수를 막 하칠 때가 바로 차익 실현을 할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특히 2차전지 같이 이 시대의 큰 흐름을 흘러가는 이런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때가 싸게 살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2차 전지 중에 LG엔소 같은 경우는 전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장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삼성 SDI는 다릅니다. 삼성 SDI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도 주가를 나타내고 내년부터 LF 배터리를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봇 배터리 분야에서 현대차와 함께 로봇 배터리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그 협약을 통해서 내년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양산을 태운다면 거기에 들어간 로봇 배터리는 삼성 SDI가 만들어서 양산해서 공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삼성 SDI는 나름대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로봇 배터리 분야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살 때 담아두시는 게 좋을 그런 시기입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삼성 SDI를 픽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정받고 있을 때 매수하라라는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주 굉장히 뜨잖아요. 다음 저희가 코너에서 의료용 로봇 관련해서 전반적인 산업 이야기와 기업들 가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해마다 연초가 되면 주가가 오른다는 말이 반복된다. 이른바 1월 효과다. 새해 첫 달에는 주가가 다른 시기보다 더 잘 오르는 경향이 관찰돼 왔다. 연말 절세 매도 이후 자금이 돌아오고 보너스와 기관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겹치며 매수세가 유입되는 구조다. 낙관적인 경기 전망과 정책 기대감도 힘을 보탠다. 과거 통계상 이런 흐름은 특히 코스닥이나 코스피 소형주에서 뚜렷했다. 하지만 최근엔 양상이 달라졌다. 투자자들이 1월 랠리를 예상하고 12월에 미리 매수에 나서면서 정작 1월엔 힘을 잃는 경우가 잦다. 2023년 12월 코스피는 4.7% 올랐지만 올해 1월에는 오히려 6% 가까이 하락했다. 2022년 최도 비슷했다. 결국 1월 효과는 과거의 패턴일 뿐 해마다 되풀이되는 절대 법칙은 아니다. 1월이니까 오른다는 믿음보다 기업 실적과 금리, 자금 흐름 등 펀더멘털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과연 2026년 1월 시장은 다시 그 효과를 재현할 수 있을까? 오늘도 로봇주가 뛰는데 로봇주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의료용 로봇, 산업에 대한 흐름과 기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의료용 로봇, 딱 느낌은 알겠거든요. 네네. 대표님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나요? 네. 뭐 네. 최근에 로봇 어떤 종목 분들이 다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로봇도 저도 이제 내용들 찾아보니까 산업 체계나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지금 세분화해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들어가면 네, 예. 뭐 주식시장에서만 놓고 봐도 23년도에 가장 핫했던 로봇은 사실 협동 로봇이었고요. 협동 로봇.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AMR, AGB 이런 것들 이제 물류 로봇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쪽은 뭐 의료용 또는 뭐 수술용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이제 로봇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산업용 로봇도 있고, 예, 이렇게 표현하는데 과거에는 사실 이쪽 섹터 전부 다 공작 기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로봇 수출 대부분 공작 기계나 이렇게 표현들이 돼요. 그래서 실제 산업 큰 책에서는 기계라든지 이런 쪽이 분류가 되는데요. 세부로 내려오다 보면은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로봇의 그 하위 개념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수술할 때 쓰는 게 수술용 로봇, 지금 나오지만 재활이나 보행 보조 뭐 이런 것 쪽, 뭐 삼성이 대표적으로 보핏 이런 것들은 걷기 위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네네. 로봇들이죠. 이런 쪽이 재활. 보행 보조 로봇, 예. 네, 그다음에 영상 진단이나 생검 이런 쪽 로봇이 있고, 또 원격 수술이나 뭐 AI 연동되어 있는 로봇 이렇게 또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도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장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네. 해외와 국내와 좀 나눠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일단 네. 로봇 같은 경우 특히 수능용 쪽은 아무래도 해외가 조금 더 발전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진국이 좀 더 발전되어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다음에 일본 이런 쪽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네. 글로벌로 보시면은 24년 기준입니다. 시장 규모 대략 한 1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22조 원 형성되어 있고요. 이게 2030년 가면은 보수적으로 한 500억 달러, 대략 한 71조 원까지 커지는 전망들이 좀 많이 있고요. 실제로 로봇 쪽 방금 말씀드렸던 선진국 중심으로 수요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네. 글로벌 유명한 이제 기업은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 기업이 전 세계 수령 로봇의 한 57%. 제일 유명한 곳이죠. 네네네. 예. 그래서 대부분 수령 로봇 하면은 뭐 다빈치 로봇이라는 표현을 많이 나올 예, 건데요. 예, 예. 이 로봇이 바로 이 기업이 만드는 아, 거고요. 그래서 예. 전 세계 57%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를 이제 쫓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라이커나 매드트로닉, 존슨앤존슨, 지멘스, 진머 이런 기업들이 후발주자로 좀 쫓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는 이제 해외 글로벌 기업들보다 약간 좀 뒤져 있습니다. 네. 약간 국내 국한돼 있던 것도 있는데 제가 요새 이 국내에 있는 수령 로봇도 주목해봐야 되나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국내가 아닌 해외로 조금씩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는 경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초석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속도가 좀 더딘 만큼 성장 속도는 더 빠릅니다. 연평균 성장의 속도는 대략 20%. 글로벌은 한 평균 15, 17입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보다는 국내가 좀 더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대략 시장 규모는 24년 기준 1조 원. 2030년 가면 한 2조 원까지 시장 규모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대략 5년 정도 지나면은 2배 이상 시장 규모는 커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에서는 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 그다음에 WSI, 그다음에 미래컴퍼니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수수용 로봇 쪽으로 지금 사업을 역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이 계속 시장 캐파를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머니 코드 브리핑에서 CES 2026에 대한 기대감 있잖아요. 거기에서 큰 두 축이 AI와 로봇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어쨌든 피지컬 AI로 대변되는 그 로봇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가기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해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의료용 시장에서는 어떤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까지는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게 이제 예. 국책과제죠. 예, 국책과제를 쭉 예, 선정하면 예. 이제 이걸 할 기업들 찾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지원했었고요. 이제 실제로 이 로봇들이 병원 입장에 도입하려면 이제 좀 비싸게 있고요. 소비자들이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에 대한 인허가 이런 것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면서 실제로 이런 쪽을 좀 육성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으니까 정부 정책적으로도 지금 이쪽을 밀지 않으면 예. 좀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와주면 도와줬지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의료용 로봇 관련해서는 관련주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예. 대표적으로 저는 탑픽으로 일단 고영이라는 기업을 가장 고영. 보고 예. 있고요. 고영이 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로봇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실제 상용화 시킨 게 2020년이고요. 네. 올해 7월에 나왔던 뉴스나 또는 올해 1월에 나왔던 공시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 쪽 FDA 승인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안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주가가 레벨업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시장 반응이 좀 약간 냉랭했고 최근 들어 주가 조금씩 오름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금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데요. 왜 그런 고용이 주목을 받고 있냐면 그동안에는 국내 중심으로 또는 뭐 국내 병원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 시장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3년 내에 일단 뭐 100개의 병원 정도, 100대 정도의 로봇을 한번 투입해 보겠다라고 100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가 상당히 비쌀 거고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중요시 보는 게 뭐냐면은 가장 핵심적인 시장이 미국 시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예,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의 로봇 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수술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빈치 로봇이 거의 꽉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거고 경쟁해 보겠다는 거니까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제가 가장 탑픽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고용이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을 낼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한 3분기부터 해서 제품을 선적을 해서 일부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수술용 로봇 쪽에서도 매출이 잡힐 거기 때문에 고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가 국내 1위인 네, 거죠? 뭐 국내 1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의료 로봇으로. 26년도는
전체 매출액 2,600억에 영업이익 260억. 이 회사는 사실 원래 반도체 장비도 잘하던 기업이죠. 반도체 장비를 하다가 네. 신규 사업으로 수령 로봇을 했던 건데 이게 지금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영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라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관련주는 고영 하나만 볼까요? 예.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큐렉소. 큐렉소. 네, 그거 큐렉소 어떤 역시 기업인가요?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큐비스 조인트 또는 큐비스 스파인, 이제 큐비스 브랜드를 지금 네임밸류를 해가지고 계속 키우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역시나 수술용 로봇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이고요. 특히나 이 기업은 정형외과 이런 쪽 수술용 로봇으로 많이 유명했던 기업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로봇 전시회 같은 거 가면은 예. 보통 이제 앞서 말씀 협동 로봇 쪽에 전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하고 뭐 로봇을 좀 연동시켜가지고 했던 것도 시연도 제가 봤습니다. 아, 직접요? 예, 네. 그래서 큐렉소 역시 해외에서 지금 상당히 수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큐렉소 역시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동사는 지금 내년도 영업이익이 한 60억에 80억. 약간 실적이 변동은 좀 있는데요. 근데 서서히 안정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익도 확실하게 좀 턴하는 것 같고 계속 매출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큐렉소 역시 최근에 수능 로봇 쪽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용 로봇, 성장세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 반등의 신호가 좀 뚜렷한 곳이 큐렉소이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곳은 이제 국내 1위 의료 로봇 기업인 고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가장 강력한 유망한 모멘텀이 기업이죠. 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기업도 볼까요? 제가 이제 탑픽으로 꼽고 있는 기업은 주가 상승 여력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로봇주들이 대부분 몇 천억 단위에서 네. 지금 뭐 조 단위 밸류를 받고 있는데 천억이 안 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유망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WSI라는 기업이고요. 이게 관심줄까요? 네, 로봇 제가 가장 쪽에서? 탑픽 기업이고요. 예. 제가 실제로 25년도에 많이 이제 커버를 하면서 탐방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 이유들은 뭐냐면 로봇용 사업을 사실은 그 자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집 에디봇이라고 하는 기업이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지금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네. 올해 여러 차례 방문했던 거고요. 원래 본업은 사실은 의료기기 쪽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의료기기에서, 2016년 설립될 당시만 하더라도 의료기기 해외 이제 좋은 제품들을 국내에 들여오는 유통 사업을 했던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지 메디봇이라고 하는 기업을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로봇 사업을 2021년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의료용 로봇을 개발, 제조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26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내년도면은 이 회사의 제품도 실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뭘 했었냐면은 인허가 준비를 했던 거죠. 예, 국내 식약처에 인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쳤던 거고요.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제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매출이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고. 고객 대표님 저기서 보이는 유봇이라는 네, 건가요? 브랜드명은 유봇이고요. 산부인과에 좀 특화가 된 로봇이고요. 실제로 수술 로봇은 아니고 예. 수술 보조 로봇인데 이 산부인과에서 수술하다 보면은 전문의들이 이렇게 하는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걸 일부 좀 대체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다빈치 로봇이 만약에 산부인과 수술한다. 예. 그럼 요 유봇이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오히려 예. 협력적 관계로 저는 로봇이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고영이든 다빈치든 국내 수령 로봇이 많이 팔린다. 그럼 저는 보조 로봇도 같이 도입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쟁이 아닌 협업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 팔리면 또 하나의 제품이 같이 팔리는 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실제로 재작년, 작년부터 해가지고 의료 인력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산부인과 쪽 많이 부족했는데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을 우리가 주목해보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도에 저 제품이 실제로 나오면서 일부 이제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WSI 얘기를 할 때는 의료 로봇 판매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가도 역시나 많이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점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WS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수술용 로봇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게 내년 네. 본격적으로 제품이 짠 나와서 팔릴 네. 이제 스타트가 시작되는 원년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는군요. 자, 그러면은 투자 포인트는 뭔지 네. 주가의 그 위치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지금 동사가 의료기기 쪽 매출이나 영업이익만 해도 연간 한 50, 65 벌어요. 네. 예, 로봇 쪽은 다들 아시겠지만 매출 실제 안 나오지만 밸류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동사가 지금 자회사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1,000억 전후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배 이상 올라갈 수 있겠죠. 2, 3천억 그래요? 땡은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동사도 이제 의료용 로봇도 들어가는 게 이야기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본업단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도에도 의료기기 유통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년도 영업이익은 못해도 한 75, 85 이렇게 꾸준히 갈 것 같으니까 네, 결국 캐시카우 있는 상태에서 성장성을 의료용 로봇으로 좀 가져가면은 동사가 이런 가치를 시장에서 좀 부여받게 된다고 하면 주가는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워낙 본업인 의료기기 쪽 그쪽에서도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었던 로봇 시장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내년이다라는 부분에서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 저평가 영역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용 수술 로봇 관련해서 탑픽이 WSI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로봇 시장, 특히 의료에 특화된 그런 로봇 시장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 기업들 쭉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분노는 탈팡으로 번졌다. 범킴의 뒤늦은 사과에도 여론은 냉랭하다. 국회 청문회 불출석 방침까지 알려지자 쿠팡 불씨는 확산일로다. 주가도 흔들렸다. 쿠팡 모회사 주가는 유출 규모가 공개된 뒤 한 달 새 13% 넘게 하락했다. 미국에선 주주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고 국내에선 결제 건수가 4% 줄며 이탈 조짐이 뚜렷하다. 한국에서는 탈팡이 가속화할 조짐이다. 배우 문성근, 김희성의 탈팡 릴레이는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증권가는 이번 사태가 쿠팡의 로긴 효과를 무너뜨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CJ 대한통운의 주7일 배송, 이마트의 쓱세븐 클럽, 네이버의 콘텐츠, 연계 전략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쿠팡의 아성은 금이 갔고 이커머스 시장의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요즘 SNS 보면 거짓통, 서민통 이런 단어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경기 불황은 길어지고 또 체감 물가는 오르는 상황에서 연예인들의 수십억, 수백억 부동산 뉴스, 초호화 일상 컨텐츠는 매일같이 쏟아지잖아요. 예전 같으면 속으로 삼켰을 박탈감이 요즘은 이름을 얻은 겁니다. 아프면 병명을 붙이듯 박탈감에 통을 붙인 건데요. 이 감정은 거창한 소비보다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더 크게 터진다고 합니다. 특히 두바이 쫀득쿠키 하나 사 먹는데도 망설이는데 누군가는 그걸 여러 개 겹쳐 먹는 장면을 보게 되는 순간 아, 서민통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흥미로운 건 통계와 체감이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지표상으로는 보면 이 한국 청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국제 비교에서도 소득 여건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삶의 만족도는 OECD 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는 살 수 있느냐, 지금의 삶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주거비, 일자리, 그리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보이지 않으니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감각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거짓통과 서민통은 진짜 가난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격차를 매일 체감하며 쌓인 감정의 누적값에 가깝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유통 트렌드로 연결됩니다. 요즘 유통업계의 공통 키워드는 바로 초저가인데요. 먼저 이마트는 최근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샵 와우샵을 선보였습니다. 전 상품 가격대가 1,000원부터 5,000원까지 그것도 1,000원 단위 균일가입니다. 전체 상품의 절반 이상이 2,000원 이하, 거의 90% 가까이가 3,000원 이하로 구성됐습니다. 실제로 이마트가 앞서 선보인 4,950원 초저가 화장품이 20만 개 이상 팔리면서 싸도 믿고 살 수 있다는 신뢰를 이미 확인한 상황인데요.
이마트는 이러한 흐름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로 가져가려 합니다. 바이어들이 해외 제조사를 직접 찾아다니며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잡았고요. 또 대형 마트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SNS 인기 아이템까지 적극적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한때 30만 원을 넘보며 유통 대장주로 군림하던 이마트는 이커머스의 공세로 긴 하락기를 겪으며 5만 원 선까지 내려왔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 체질 개선 성과와 자회선 재편 이슈를 발판으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세계푸드 완전 자회사 편입, 동서울터미널 개발 기대까지 겹치면서 실적과 자산 가치가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또 초저가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 살펴보시면 바로 편의점입니다. CU는 최근 4,900원짜리 초저가 와인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내세우기보다는 와인은 비싸다, 이러한 인식을 깨는 데 초점을 맞춘 건데요. 또한 연말까지 소주와 맥주, 위스키 등 주류 수백 종을 최대 30% 이상 할인하며 밖에서 마시면 부담, 집에서 마시면 감당 가능, 이러한 인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GS25 역시나 같은 흐름인데요. 베이커리에서 기본 3, 4만 원 하는 케이크를 1, 2용 크기로 줄여서 4,900원에 내놓고 있고요. 또 마라샹궈 같은 인기 메뉴도 10,000원 초반대로 묶어 밖에서 먹는 가격과의 차이를 체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거짓통, 서민통은 단순한 농담보다는 지금 소비자가 느끼는 피로감과 불안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유통업계는 그 감정에 가장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더 싸게가 아니라 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가격으로 말이죠. 그러면 저는 내일 또 2025년 마지막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틀 남았네요. 거래일수가. 자, 드디어 긴 2025년을 항해를 끝낼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그 안 움직이던, 갑자기 안 움직이던 애가 움직이면서 마지막에 뭔가 반전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네이버 보겠습니다. 자, 이거 과연 네카오까지 움직일까요, 지금 이거? 네카오까지 움직이면 이거 진짜, 그쵸? 5천 가는데요, 이러면. 자, 오늘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죠, 이거? 자, 드디어 조방원이 또 붙었네요. 자, 지금 진짜 무슨 인연의 끈이 지금 이어져 있나요? 저거 신기하네요, 지금. 그쵸? 오늘 또 모였어요. 옛날에 무슨 엘로끼 같아, 엘로끼. 요즘에 엘로끼 깨졌죠. 엘로끼 동맹이라고 옛날에 야구에서 맨날 엘로끼 붙어 다녔을 때 있었거든요. 신기하게. 약간 그런 느낌인데, 물론 그거는 하위권이었지만 이건 지금 시가총액 7, 8, 9위는 그거랑 틀리죠. 그렇죠? 그거는 프로야구 구단 숫자가 10개인데 거기서 7, 8, 9위는 꼴찌니까 그런 비아냥되는 걸로 하지만 이거는 시가총액이 7, 8, 9위면은 10위권 안에 7, 8, 9위니까 다르죠. 10위 10개 종목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코스피는. 자, 7위 HD 현대중공업, 8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9위 두산에너빌리티 또 모였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거. 자, 이제 또 순위가 바뀌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불러줘야 되죠? HD 현대중공업, 조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아, 조방원이 됐네요, 다시. 그렇죠? 가장 입에 붙은, 여러분들이 입에 붙은 조방원이 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9위로 밀렸어요.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0위 밖에 있었는데 다시 또 급등하면서 8위까지 올라갔죠. 자, 이게 안 죽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톱에다가 조방원 3인방에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지금 200만 원 가까이 가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현대기아차가 레거시가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탄탄하죠. 코스피는 이거 위에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네카오가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럼 현기차, 네카오, 그 오비, YB 경쟁했던 그 구도가 또 형성되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정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네이버 봅시다. 다들 지금 놀래고 있는데요, 네이버. 커뮤니티에도 다들 놀래고 있더라고요. 자, 개요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갑자기 왜 오르지? 하면서. 자, 1999년에 설립되었고 2008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요. 2013년에 한게임 사업을 인적 분할했다. 그렇죠? 한게임 넷마블 한때 그렇죠. 고스톱 많이 치셨죠, 여러분들? 자, 광고,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엔터프라이즈 등 다각화된 사업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및 기업용 솔루션 B2B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초고대 AI 하이퍼 클로버 X가 있습니다. 저게 커야 되는데 왜 안 크죠? 자, 검색, 커머스, 광고, 컨텐츠 AI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사용자 경험과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자, 매출액은 12.6% 증가, 영업이익 11.1% 증가, 당기순이 19.8% 증가. 아, 실적은 괜찮은데요, 그렇죠? 자, 서치 플랫폼은 AI 기반 광고 자동화, AD 부스터 검색, 쇼핑 출시로 광고 효율성과 수익성 개선함. 자, 저게 이제 캐시카우죠? 서치 플랫폼 저걸로 먹고 살아서 남은 거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검색 광고 없으면 네이버는 죽습니다, 그렇죠? 네이버 다음 다 저희 광고로 먹고 사는 거죠. 자, 그 돈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건데 그 돈으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하고 그다음에 사우디의 네이버 아라비아 설립해서 지도 기반 슈퍼에까 AI 플랫폼 개발하고 있다. 자, 결국에는 서치 플랫폼에서 돈 벌어 가지고 커머스도 하고 저 뭐 AI도 하고 핀테크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가 오늘 뭐 나왔나요? 뭐 왜 오르죠, 오늘? 자, 이슈가 있나 봅시다. 이슈가 뭐가 있나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뭐 있긴 있나 한데 지금 봅시다.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기초 모델이죠. 프로젝트의 주관 사업자로 추진동인 옴니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과제 첫 성과를 공개했다네요. 뭐가 공개됐나요, 오늘? 네이티브 옴니 모델 구조를 적용한 파운데이션 모델인 네이티브 옴니 모델, 하이버 클로바 X 시드 8B 옴니. 뭐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 이름을. 기존 추론형 AI의 시각 음성 도구 활용해서 고성능 추론 모델을 각각 오픈소스로 선보였다. 드디어 이제 네이버도 추론 쪽으로 넘어갔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각종 형태의 데이터를 단일 모델에서 처음부터 학습하는 네이티브 옴니 모델 구조를 적용한 모델이다. 옴니 모델 AI는 정보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하나의 공간에서 맥락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세대 AI 기술. 지금 저기 네이버도 그쵸? 바로 저 지점이죠, 지금. 이 구글의 제미나이랑 나노바나도 바로 저 부분이잖아요, 지금. 자꾸 우리가 자꾸 요구할 때마다 그게 계속 바뀌어서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누구누구를 무슨 상황에서 만들어줘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의 얼굴과 그 다음에 내가 이어서 그걸 써야 되는데 또 얼굴이 또 바뀌고 이게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해도 바뀌어요. 그렇죠?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무슨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스타일의 그 옷을 입은 여인을 저희 만들어줘. 근데 그거를 더 자세히 아까 전에 더 자세해서 무슨 뭐 20대 30대를 설정하고 날씨까지 설정하고 그걸 해도 거의 똑같이 넣어도 그 다음에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일관성이 문제거든요. 일관성. 지금 보니까 하나의 공간에서 맥락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세대 AI 기술이다. 자, 그래서 정보의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그거를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저걸 지금 키워야 되는데 네이버 아니면은 카카오가 빨리를 해야 되는데 저게 어느 정도로 지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픈 소스로 나왔다고 하네요. 자, 지금 일단 저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론 시장에서 네이버의 이 LLM들이 얼마나 활약을 할 수 있을까? 영상 추출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보니까 자체 모델인 것 같죠? 하이버 클로바 X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본으로 이제 저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저게 뭐 급등할 뉴스만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쪽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오르고 있죠, 지금. 자, 드디어 자, 이 말 올 가자라고 하는데 이 말올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거 로봇이 이제 저기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거 자주 등장하던데 저 보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저거 사실 움직이는 영상이거든요. 밑에서 위로 쫙 가는데 시원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중독적으로 보게 돼요. 자, 드디어 네 차례니? 크 가보자.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가 왜 이러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자, 지금 다 저런 거죠. 네이버야 왜 갑자기 올라? 호재도 없으면서. 오, 네이버. 지금 다 약간 그런 거죠. 왜 네가 올라? 이게 안 오르던 게 오르니까 약간 신기해하는 그런 다들 느낌이죠. 그쵸? 네이버가 오늘 15위에 오르는데 갑자기 오르니까 아까 내용이 크게 그렇게 오를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반가우면서도 약간 생소한. 왜냐면 네카오가 잘 갈 때만 해도 저런 게 생소하진 않았죠. 근데
이 요즘에 워낙에 못 갔으니까 갑자기 가니까 좀 의아해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참 의아한 상황이고 의아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네카오까지 만약에 복귀를 한다고 하면은 코스피는 정말 이제 탄탄해지죠. 이렇게 되면 약간 베스트 11이 갖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공격수도 있고 이제 수비수도 있고 한데 약간 허리 라인하고 뭐 골키퍼가 부족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네카오의 복귀 과연 2026년에 이루어질지. 네카오가 정말로 저 밑바닥에서 그동안 떨어진 거에 절반 정도만 올라준다. 그러면은 진짜 현기차의 신고가 함께 이거는 정말 허리 라인이 탄탄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또 바이오죠. 펩트론. 코스닥은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또 이거 뭐가 또 코오롱 티슈인이 또 6위를 갔어요. 코오롱 티슈인이 7위 리가켄 바이오를 제치고 또 지금 6위에 갔네요. 자, 3,000단자약도 또 10위에 진입을 했고 이게. 자, 그리고 원익홀딩스는 미쳤나요? 오늘 20% 떠오르네. 지금 로봇이 붙어가지고. 자, 바이오 로봇 요즘에 진짜 이거 어떻게 됐나요? 옛날에 바이오 로봇이 정말 진짜 테마였잖아요. 아무 실적도 하나도 없으면서 장밋빛 전망만 다 끌어와가지고 거품만 만드는 테마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자, 정말 지금 저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경악할 정도예요, 지금 상승률이. 자, 오늘 펩트론 보겠습니다. 펩트론 지금 9위에 있는데 오늘 7% 가까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업개요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도 이제 막 너 코스피 가는데 대충 할래 해? 막 사람들이 얘기했더니 또 오르네요, 이제 또. 자, 1997년 생명공학 첨단기술, 소재, 제조 및 의약품 연구개발 사업으로 설립됐다. 2015년에 코스닥 상장됐습니다. 얘도 한 10년 됐네요, 벌써. 펩타이드 공학, 약효 지속화 원천 기술. 저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약효 지속화 저거죠. 자, GMP 대량 시설, 생산 시설을 통해서 임상 시험 및 상업화 능력을 확보했다. 자, 스마트 대포 바로 저거네요. 그렇죠? 펩트론의 가장 이 지금 그 내놓을 만한 기술이 저 스마트 대포, 바로 약효 지속화. 그래서 저게 뭐 예를 들어서 1개월마다 한 번 맞을 거를 3개월마다 한 번 맞고 3개월마다 한 번 맞을 거를 6개월마다 한 번 맞고. 물론 지금 노보노디스크에서 저기 정제가 나왔죠. 경구용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경구용에 대해서 주사 제형보다 월등하냐, 그것에 대한 부분, 월등하냐 vs보다는 지금 선택지가 넓어진 걸로 봐야겠죠. 그래서 주사 제형을 어떻게 보면은 그 약효 지속화를 통해서 더욱더 간격을 넓히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죠.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또 붙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라이릴리가 우리나라에 많이 붙어 있어요. ABL 바이오에도 붙어 있고 펩트론에도 붙어 있어요, 지금. 자, 3분기 누적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89.1% 증가, 영업 손실은 19.6% 증가, 당기 순손실은 46.2% 감소. 저기 지금 손실, 영업이랑 당기 쪽은 아직도 손실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ABL 바이오도 내년도에 가면은 당기 순이익이 이제 7억 원 정도 발생하면서 턴어라운드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이오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힘든 거를 옛날에 코롱티슌이나 신라젠이 그냥 원샷 온킬을 꽂으려고 했으니 그게 됩니까? 그게 3조, 4조가 들어가는데. 자, 기술료 매출 증가와 펩타이드 소재 판매 확대로 매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연구개발비와 인건비, 고정비 부담. 그쵸, 저걸 너무 많이 들어요. 연구개발비와 인건비가. 자, GMP 제조시설을 활용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과 위탁개발 및 생산사업 본격화로 매출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얘는 이제 이게 또 있네요. 그렇죠? GMP 제조시설이 있잖아요. 저 부분이 하나 더 있고요. 자,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펩트론이 이슈가 있나? 이것도 이슈가 없어요, 지금. 자, 네이버도 그렇고 펩트론도 그렇고 지금 왜 오르는지 모릅니다. 자, 펩트론도 그래서 오늘 뉴스가 아니라 이제 내년도에 참가한다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연초에 큰 것들이 있잖아요. CES라고 가전전시라고. 옛날에는 냉장고나 무슨 TV 막 누가 TV 화질이 더 좋은 게 나왔나, 냉장고가 누가 성능이 더 좋은 게 나왔나, 이거 하던 거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무슨 엔비디아가 막 나와가지고 뭐 비전을 발표하고 뭐 이게 갑자기 변질됐어요. 그렇죠? 가전전시가 가전제품들 뭐 잘 나왔다고 아무도 신경을 쓰겠죠. 근데 스포트라이트가 글로 안 가요, 지금. 옛날에 막 삼성전자, LG전자가 막 최첨단 가전
전시하고 이런 데였잖아요. 그거 바뀌었어요 지금. 그거 바뀌었고 이제 이 의약품 쪽에서는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 저게 있는데 지금 저기서 이제 일라이릴리가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일라이릴리가 지금 우리나라랑 너무 밀접한 지금 관련이 지금 되어 있죠. 머크는 이제 알테오젠하고 워낙에 지금 그쵸 키워가지고 알테오젠 이제 갈 사람이니까 잘 보내주세요. 이제 더 이상 붙잡지 말고 코스피로 가잖아요. 이제 잘 가세요 하고 자 이제 ABL 바이오가 알테오젠의 자리를 차지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죠. 자 일라이릴리가 이제 신약 개발 후보물질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펩트론과의 협업을 만약에 언급을 하면은 그쵸 펩트론도 지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자 지금 ABL 바이오 4위, 코롱티슈진 6위, 리가켄 바이오 HLB 펩트론이니까 쭉쭉쭉 있는데 자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알테오젠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는 바이오 진영에서 보기가 좀 그렇죠. 왜냐 알테오젠이 바이오인데 그 자리를 지금 사실은 뭐라 그럴까 약간 패족에 가까운 2차원제가 차지한다고요? 바이오 진영에서 그거 두고 못 봅니다 그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지금 올라야 되는데 일라이릴리가 중요하겠죠. 자 보니까 이 그 펩트론은 뭐 컨퍼런스에서 회사 관계자 누가 참석할지 뭐 무슨 발표를 할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라이릴리가 만약에 왜냐면 지금 노보노디스코가 이제 경구용을 내놓으면서 한 발 먼저 치고 갔잖아요. 그럼 일라이릴리는 이제 뭐 경구용 오포글로프로는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걸 내놓던가 아니면 주사제형으로 이 그 주사 기간을 확대하던가 뭐 그걸 내놔야죠 이제. 그래서 펩트론과의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요.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저거는 며칠 전 뉴스여서 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해제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번 주에 간다고 했잖아. 투 더 문. 뭐 이거 있고요. 자, 간의 기별도 안 온다. 더 올라가라. 펩트론은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오르기를 바라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오르는 이유 좀 쿡 가자. 자, 이런 거 지금 뭐 뉴스가 검색해도 아무것도 없고 오르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그냥 좋으니까 가자 하는데 그러니까 오르는 이유가 지금 보니까 그거예요. 그냥 바이오가 지금 전체적으로 강해서 다시 타이밍이 온 거예요. 보시면 그렇죠? 로봇이 가던 타이밍이 살짝 꺾이고 원익홀딩스 빼고 바이오가 또 가는 거야. 바이오 로봇이 이렇게 둘이 이제 경쟁하듯이 가면서 코스닥은 힘을 지금 쏟아주고 부어주고 있고요. 자 오늘 커뮤니티에 나온 촌철살인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봤습니다. 자 이거는 자 뭡니까? 자 남자친구 같은데 뭔가 여자친구 이야기 썸을 탈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여자친구 같이 보이는 애가 뭔가 이제 다독거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삐져 있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워딩 보여주겠습니다. 아, 네가 아무리 올라봤자 네가 했던 일을 생각하면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자, 이게 펩트론의 커뮤니티에 있는 글인데, 자, 펩트론 지금 오늘 많이 오르고 있고, 그렇죠? 9% 가까이 오르고 있고 25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마이너스인 분이 많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데 올라갔다가 급락을 시켜가지고 지금 많이 물려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로는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서 여자분이 더 아양을 떨고 애교를 떨어 내가 마음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보내실 거예요? 그냥 보내면 다시 안 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하시나요? 언젠가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펩트론이 여기서 상한가 가면 받아주실 거잖아요. 플러스 나면. 그렇죠? 자, 너무 또 밀당하시지 마시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증에 담긴 적당한 밀당을 하시기 바라면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네가 아무리 올라봤자 네가 했던 일을 생각하면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우리 시장 2025년 끝을 앞두고 대형주 위주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거래소에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시총이 100위권 내인 종목들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지 않는데요. SK하이닉스도 오늘부로 투경이 해제가 됐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투경이 해제되면서 시총 상위 안에서 대형주 위주로 이 리스크 해소와 함께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됐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28%가량 오르면서 4,18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장중에 4,199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4,200선 탈환을 정말 눈앞에 뒀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90선을 일단은 내려놨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4%가량 상승 92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200이 연중 최고점 경신하면서 602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1.56%가량 오르면서 59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가운데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 시간 기준 5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폭이 큰데 오늘 지금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기관의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고요. 3,1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개인은 2,800억가량 순매수, 외국인은 490억가량 순매수 중이네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고요.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300억가량, 기관은 1,4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개인이 2,200억가량 이 같은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40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더 내렸습니다.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 8원가량 내렸고 1,430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1,434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 전쟁을 위한 종전 협상이 95% 가까이 진전됐다면서 빠르면 몇 주 안에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크라 재건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회담에서 종전에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협상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러우 간 서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에서 완전히 군대를 철수하고 돈바스 지역 영토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일부 통제하는 도네츠크 지역에 비무장지대와 자유경제구역 조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팽팽히 맞서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타결될 조짐을 보이면서 오늘 우크라 재건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현재 시간 주가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대동기업 주가가 9.62%가량 급등하면서 18,01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SG 주가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11%가량 급등,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2,74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 에버다임 주가도 오늘 4.83%가량 강세입니다. 8,460원 선 거래되면서 관련주, 재건주 위주로 지금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선의 핵심 소재인 구리 가격이 공급 부족 현상 속에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런던 금속 거래소 기준 구리 가격은 톤당 12,253달러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연초 가격이 톤당 8,390달러였음에 비하면 46%가량 올랐는데요. 이 같은 폭등은 미국의 수입 제품에 대한 2차 관세 부과 우려와 공급 부족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는 구리 반제품 및 파생 제품에 1차 관세를 부과했고 2027년 구리 광석 등으로 관세 적용 범위를 늘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칠레 광산 등의 연이은 조업 차질에 따른 단기적인 공급 부족도 구리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구리뿐만 아니라 금과 은도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에 더불어 내년 관세 우려에 제조사들의 선제적인 매입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전선주들이 일제히 급등 중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실적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LS 주가가 7.56%가량 급등 중입니다. 20만 3,5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주가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 3.63%가량 강세에 47만 1,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주가도 8.22%가량 급등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23,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시장 감시 규정 시행 세칙을 오늘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투경이 오늘부로 해제됐는데요. 이와 함께 증권가의 긍정적 전망까지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AI 인프라 확산에 고성능 메모리 수요 증가를 반영해 내년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105조 5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33% 증가한 수치인데요. HBM과 ESSD 중심의 실적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목표가를 88만 원으로 높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15만 5천 원으로 올리면서 내년 영업이익이 전년비 170% 증가한 115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 속에 오늘 삼성전자는 12만 3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SK하이닉스도 지난 11월 11일 경신한 신고가 64만 6천 원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 함께 열어보시죠. 삼성전자 1.28%가량 오르면서 11만 8,5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2%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됐습니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오늘 6%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4.67%가량 오름세입니다. 63만 원 선 내려놨고요. 62만 7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투자 경고가 해제됨에 따라 오늘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8% 넘게 튀어오르면서 94만 2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오늘을 포함해서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투경 리스크도 해소가 됐고 반도체 내년 전망까지 연일 긍정적으로 쏟아지면서 연말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 세워볼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2026년 경제 대전망,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꼭 여러분 아셔야 할 그런 섹터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옆에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한해 역시나 S&P 500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나스닥이 좀 이끈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년도 기술주 상승 기대가 되는 대목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해도 S&P 500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도 연간 뭐 16에서 18%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기록적인 초고가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사실 이제 S&P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계속 좋았어요. 연평균 10년간 약 12.98% 정도 오르면서 미국 중심의 이 기술주 랠리가 사실 세계 시장을 주도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돈을 빨아들이는 용광로처럼 기염을 토하면서 증시를 좋게 가져갔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최근에는 이 10여 년간의 이 대랠리 끝에 이제 AI라는 새로운 테마까지 장착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일단 AI 거품론이라든지 뭐 한계론, 고점론을 만나면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약간은 지금 이제 전망이 그러니까 회의론과 이제 기대론이 조금씩은 이제 겹쳐가면서 전망이 평시와는 다르게 조금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전망치 자체는 지금 다 상향 전망하는 것으로 많이는 나오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7,100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JP 모건도 7,500에서 7,800 정도, 도이치뱅크가 8,000선, 그다음에 오펜하이머는 8,100선을 예상하면서 뭐 8,000선을 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평균 정도는 올해 전망치보다는 다소 못 미치지만 지난 10년 평균치에는 근접하는 11% 정도의 상승 전망을 현재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지수 전망을 그래도 10% 이상 높게 가져가는 근거는 뭐냐면
일단은 S&P 기업들의 이익 증가폭이 현재의 기준보다 약 14에서 15% 정도로 늘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네. 올해도 사실은 이제 특별한 기술주 입장에서는 마땅한 이익이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익에 관해서 겨울은 지나고 있다. 내년에는 이익이 손에 잡히는 시즌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죠. 그래서 일단 이익 증가폭이 14에서 15 정도 되니까 그로 인한 주가 상승 여력도 10% 이상은 따라온다라는 게 하나의 근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현재 점도표상으로는 최근 FOMC 점도표상으로는 1회 인하가 겨우 될 듯 말 듯 합니다만은 네. 시장에서는 2회 인하 전망을 사실상 굳히고 있고요. 5월에 이제 파월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인선 변경까지도 예. 고려해 본다면 2회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를 위시해서 유동성 장세를 통해서 자산 시장에서의 소위 말하는 이 땔감의 충분한 공급으로 인해서 뭐 어느 정도는 받쳐낸다, 유동성 장세로 받쳐낸다라는 근거가 있겠습니다. AI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옥석가리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산업 전반으로 보면은 강세는 이어간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내년에도 S&P가 이 정도 상승할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올해랑 조금 다르게 이제 회의론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살짝만 좀 다뤄드린다면 블룸버그 쪽에서의 보도인데 모두가 다 한 방향을 주목한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방향을 낼 때 우리는 역발상을 해야 하는 신호를 잡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특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다소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실업률이 최근 몇 달 꾸준히 상승 중에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AI 관련해서 여전히 막대한 투자 지출과 그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늘지 않는 수익 부분은 늘 고민이다라고 하는 블룸버그의 경고가 일단 있었고요.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레포트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려 섞인 전망을 내는 것 중에서 하나는 상승 모멘텀이 있기는 하되 올해보다는 모멘텀의 강도는 약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평가도 좀 있고요. 또 이제 GMO 자산운용사의 리포트 하나는 순환매 장세가 이제는 생길 수 있다. 그동안은 AI 특별하게 뭐 M7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된 어떤 매수세가 시장을 확실하게 규정 지었다면 이제는 다소 사람들이 이익 실현이라든지 다른 섹터를 통해서 좀 순환매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이 다른 시선이 시장에서 잡힌다. 그렇다면 절대값술의 추가 상승이 아니라 섹터별 순환 장세에 돌기 때문에 다소간의 모멘텀의 증가라기보다는 이제는 영리한 투자자가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의 조금 우려 섞인 전망도 같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S&P 500 지수의 대표 종목들을 줄 세어봤더니 올해 수익률을 거의 뭐 탑이 메모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올해는 메모리가 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도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막 그 전망치가 또 대폭 또 상향되는 흐름들이 있어서 네. 여전히 왕관의 그 무게를 잘 견딜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예. 네, 메모리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일부러 아까 우리 S&P 얘기할 때도 뭐 좋은 점이 있다라면 뭐 반대의 시선도 좀 챙겨봐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좀 두루두루 살피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제가 레드팀 역할을 하면서 안 좋은 것들 눈을 씻고 찾아봤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너무 예. 다행이에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역사적인 지금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고 있고요. 워낙에 슈퍼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하이 위치에 가 있어서 투자자분들이나 많은 분들 경제 전문가분들께서도 파티가 너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는 밟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는 게 즐길 때는 즐기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파트,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분야와 새롭게 하고 있는 AI, HBM4, 3, 뭐 이쪽 관련해서 둘 다를 나눠서 본다면 지금 올해 기존에 있던 레거시 관련해서 저점 대비해서 이미 3배 이상 가격을 올렸고요. 네. 최근에 다시
거기에서 다시 50%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다양한 이제 분석 사이트에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반도체 관련한 재고 수준 자체도 역대 최저 재고 사이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오히려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레거시가 들어가고 있는 가전 영역의 인플레가 걱정될 정도까지 이제 품귀 레벨에 들어갔고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지금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한 반도체 입장에서도 지금보다도 현재 시장이 추가적으로 30% 이상 올라갈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적인 위치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아성에 도전하려고 하는 여타 기업들의 도전이 의미 있게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즉 예. 기존 레거시라든지 새롭게 하고 있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악재를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량, 가격 뭐든지 다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기존에 있던 블랙홀 관련해서도 대중국 수출이 이제 다시 또 개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새롭게 다음 반도체로 시장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가 문제 없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주문형 반도체,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웹서비스 등등등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입맛에 맞는 주문형 반도체로 이제 시장을 조금씩 이제 성격을 바꿔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여전히 적어도 HBM3E 이상의 고대형 메모리들이 다 들어가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더라도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 시장 상황을 반영했을 때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지금 점점 더 위로 상향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국내 증권사들도 지금 뭐 14만 원, 15만 원, 심지어 17만 원, 18만 원까지도 목표가를 지금 타겟을 높이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노무라가 최근에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을 무려 133조 원을 전망하면서 뭐 더 이상 뭐 이거보다 좋을 수 없다라는 정도의 좋은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도 오늘 투자 경고도 일단 해제되면서 투심을 회복하고 있고요. 뭐 여전히 HBM4 관련해서는 사실상 시장을 락인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니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새로운 주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뭐 어떻게 봐도 더 이상 일부러 찾아내려고 해도 네. 악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은 다시 없을 역사적 절정의 구간이거든요. 파티를 즐기셔도 즐겨야 되겠다.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특히 이제 2026년이 아니라 2027년이 아니라 이제 2028년까지 슈퍼 사이클을 전망하는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이 정도면 수요가 꺾이는 건가? 이제 주문이 좀 꺾이는 건가? 라는 어떤 신호가 잡히는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적어도 2027년 중하반기는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업계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도 반도체를 위시한 우리 이쪽 섹터에서의 화랑은 뭐 이상 없다 이렇게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또 평론가님의 이런 뭐랄까요 팩트 체크를 거치고 나니까 네. 시청자분들 중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정될 때를 기다려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데 질문 주시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없을 거예요. 계속 쭉 간다. 지금이 제일 쌉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트를 즐길만한 맞습니다. 내년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굉장히 기분 좋은 분석이었고요. 꼭 이대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네. 사실 전기차 캐즘은 굉장히 이런 단어는 오래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기차 쪽에서 이제 둔화될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연말로 갈수록 ESS에 대한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붙었잖아요. 네. 그런데 연말로 갈수록 약간 증권사에서도 ESS 시장 성장에 대해서 뭐 성장 둔화 아니다 계속 갈 거다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참 투자자분들께서도 참 아픈 손가락인 2차 전지입니다. 일단은 2차 전지는 우리나라 기간 산업이에요. 포기될 수 없는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고요. 네. 한국 경제의 어떻게 보면 4축, 자동차, 반도체, 조선 이런 것처럼 4축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포기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캐즘도 극복해야 되고요. 세계 시장을 우리가 사실상 이제 주도해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제 겨울이라고 할 만큼 긴 밤을 지내왔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가장 깊은 밤,
동지는 지났다라는 네.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악은 지났다. 최악은 지났다. 지금보다 나쁠 리는 없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 캐즘이 내일 모레 반드시 곧 금년간에 극복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2차 전지 산업을 버텨낼 수 있으려면 자동차 관련한 캐즘을 일단 하나 버티는 것과 그 기간 동안에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ESS가 추가적으로 시장을 성장하면서 그 겨울에 한파를 ESS가 이겨내줘야 되거든요. 네. 즉 이 시장의 캐즘과 ESS의 크는 시장에서의 상쇄 효과가 어디까지 골든 크루스가 나올 것이냐. 맞습니다. 예. 이 타이밍 예측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캐즘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LG엔솔 관련해서도 9조 6천억짜리 이제 포드와의 계약이 해지가 된 적이 있고요. 또 FPS와의 사업도 사실상 4조 원대의 네. 전면적인 사업 철회 계약이 사실상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3조 정도에 해당하는 배터리 계약이 토탈리 해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삼성 SDS나 SK온도 특히 북미 관련한 이 전기차 업체와의 여러 가지 이제 합작 법인들이 정리된다라든지 해서 자동차 관련한 캐즘은 생각보다 길어진다라는 걸 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 북미 관련한 이 2차 전지 시장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떠오르는 시장이 유럽입니다. 그나마 유럽 시장의 전기차 관련한 시장 성장성은 13% 내외로 일단 전망은 됩니다만은 유럽 내에서 일단 중국과의 경쟁이 일단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자체적인 배터리 강화 를 통해서 우리 업체들이 녹록치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유럽에서의 13%의 시장 성장성을 우리가 다 가져오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즉 세계 시장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어렵다. 여러 가지 상황 이걸 일단 팩트로 놓고 봤을 때 그 정도의 시장의 감소를 그러면 ESS가 감안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ESS 시장의 연평균 시장 성장성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7%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전망인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업체에서 봤을 때는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이제 순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봤을 때 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 성장성의 기울기가 초기 2차 전지 시장만큼 드라마틱하게 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 단위 이상은 3년 정도 되면은 점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동차 시장에서의 이 감소와 ESS 시장에서의 증가, 이 골든 크로스는 2년 후를 전망합니다. 2년 후요. 예, 그렇다면 네. 2026, 2027까지는 당분간은 2차 전지 업계는 조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 내년에 조금 밝은 전망이 있는데 코스닥의 4대 테마 내에서도 바이오 로봇, 뭐 항공우주, 뭐 2차 전지 등등등이 나올 때 다만 거기에서도 조금 순위를 좀 밑으로 놓으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 한 해 제약바이오는 괄목할 만한 성장, 이벤트들을 빵빵 터뜨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더 주목되는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그런 게 좀 기대가 되는데. 맞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코스닥을 이제 올해보다 이제 내년에 더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중에서도 우리가 바이오 테마를 가장 먼저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바이오를 테마로 묶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느냐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회사마다의 기술적 편차, 호재와 악재가 뭐 너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테마로 묶기에는 좀 어려웠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회사들 적어도 바이오 관련해서도 1위부터 한 8위 정도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 특히 이제 최근에 상장까지 했었던 새내기주 관련해서 이렇게 묶어본다면 각 회사들의 실적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리고 테마들이 확실하게 형성됐다라고 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페트론이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이 각자 갖고 있던 기술 관련한 실적들을 잘 내고 있고요. 신생 회사들 역시도 새로운 어떤 수출 실적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비만이라든지 또는 ADC 같이 새롭게 이제 암이라든지 신약 물질과 관련된 링크 물질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관련한 여러 가지 신약 물질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바이오 업체가 실적으로 그걸 입증해냈고요. 내년에도 여전히 중요한 수출들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스닥을 선도하는 가장 첫 번째 테마로 내년의 바이오 전망 굉장히 밝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이 꼴찌였는데 올해 정말 최상위권에 우뚝 섰잖아요. 네. 그걸 보시면서 살아봐야 안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한국 경제 포인트가 있다면 뭘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를 4,000 한 초반대 4,100, 4,200 사이에서 마감한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의 연간 전망은 현재 5,000에서 5,300선으로 전망하는 게 가장 많은 전망이 네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로만 본다면 25% 정도의 상승률이니까 만만치 않은 성장률 계속 이어갈 거다라는 전망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에 관한 근거는 일단 우리 경제 자체가 탄탄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올해 성장률을 0.9로 마크한다라는 게 일단은 지배적인 분석인데요. 내년에는 적어도 1.9에서 2.1이니까 성장률로만 본다면 올해 2배 정도라니까 예. 한국 경제의 체질,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어떤 밝은 전망이 기본적으로 우리 이 경제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끌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를 위시한 수출이 굉장히 견조할 것으로 또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말 들러서 환율 관련한 전쟁에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진정세를 보여내고 있거든요. 환율도 이제 1,400 초반대 정도까지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요. 금리는 어느 정도 동결됨으로써 한미 금리 차 정도를 이제 좁혀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WGBI 편입으로 이제 신규 글로벌리한 자금까지 유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정부가 정부가 뭐 A, B, C, D, E, F 뭐 이래가지고 AI, 바이오, 컬처 등등 해서 네. 신성장 동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150조 이상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해서 첨단 산업 생태계까지도 일단은 정부가 최대한 이제 투자한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경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쌍끌이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내다 보니까 증시 역시도 5,300선 정도를 전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밝게 내년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이 붉은 말의 해래요. 적토마의 해. 네, 힘차게 맞습니다. 여러분 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전망 잘 해주셨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2025년 폐장을 하루 앞두고 오늘까지도 연말 랠리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투톱이 강세 시연해내며 코스피 지수 견인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뒤에서 종목별 날씨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반도체주 강한 햇살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면서 이 삼성전자와 키 맞추기 시세가 강하게 연출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나 덩달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무라 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었잖아요. 오늘은 국내에서 이 반도체 투톱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오늘 전망도 맑음인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HBM 관련주에도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던 내용은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도 2월에 HBM4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이 국내외 메모리 제조사에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HBM 16단 납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도 오늘 HBM 밸류체인 내에서 온기가 돌고 있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선주도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구리값이 35%나 급등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시장에서
시장에서는 전선주에 대한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오늘은 LS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프리마켓에서부터 뜨거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회담을 가진 가운데 전쟁 종전 가능성이 강하게 시사되면서 오늘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로봇주는 오늘도 쾌청한 흐름입니다. 정부가 서울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 로봇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에 강한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도 산들바람 불고 있는데요. 미래셋그룹이 국내 4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오늘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오늘 증권가에서는 목표 상향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선 NH투자증권에서는 15만 5천 원 제시했고요. 현대차증권에서는 14만 3천 원 제시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15조 7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D램 가격 상승 그리고 HBM3 가격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오늘 SK스퀘어에 대해서도 목표가 45만 원 리포트 나왔는데요. SK하이닉스보다 높은 주가 탄력성을 가졌다는 게 그 분석이었습니다. 이어서 LS 오늘 이런 리포트 소화하면서 주가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는 동 가격 상승 그리고 또 자사주 소액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LS는 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씩 보시죠.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에는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FBBPS와 이 3조 9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투심을 강하게 냉각시켰고요. 반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주가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개발한다는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툴젠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보유한 것이 부각이 되면서 햇살 받아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이 데뷔한 세미파이브도 오늘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12월 29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 실전 투자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